여러분, 제발 대공황 대폭락 온다고 외치는 사람들 말 듣고 무작정 겁내지 마세요. 경제 대공황을 예측한다고 해서 경제 대공황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경제가 폭망한다고 자꾸 얘기한다고 해서 전 세계 경제가 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 말대로 전 세계 경제가 폭삭 주저앉을 거니까 여러분은 지금 가지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전부 정리해서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인출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살다가 대공황이 끝날 즈음에 오실 수 있으신가요?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은 제가 작심하고 여러분께 앞으로 경제 대공황이 오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공황은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먼저 대공황이 오지 않는 근거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블로그에도 쓴 글인데요. 대공황은 정부와 관련 기업들 또 은행들이 더 이상 부채를 관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실질적인 경제도 안 좋을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제 블로그를 보시면 불황이 있고 경기 침체가 있지 않습니까? 불황이란 한 국가에 제한된 영향이고 실업률도 높을 때의 불황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리고 경기 침체는 실업률이 25% 이상 상승되고 글로벌에 경제 혼란이 많이 일어나고 또 전쟁도 일어나면서 사회적인 격변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거시경제를 언급하면서 매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전 세계의 자산 시장은요. 연준, 그러니까 연방준비제도가 계획한 놀이터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꼭 말씀드리곤 합니다. 연준이 현재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스처를 보는 것이 경기 침체나 대공황이 올 것인지 안 올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지금 연준이 취하고 있는 제스처는 결코 대공황이 올 수 없는 상황의 제스처입니다. 연준은 부채를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도 부채를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여기 써놓은 것을 보시면은 부채 시장과 경제의 연골고리라고 써놨습니다. 주식시장이 30%에서 40% 하락을 해도 경기 침체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부채가 훼손되면 은행 시스템이 위협을 받고 그렇게 되었을 때에 경기 침체의 위험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SBV 사태를 여러분 알고 계시죠?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파산했다는 위협으로 인해서 정부가 급하게 돈을 풀어서 막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당시에 부채를 알면서도 돈을 통해서 막았다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에 경기 침체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부채를 정부가 연준이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 부채의 신뢰도는 경기 침체의 판가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채 시장이 안정돼 있고 부채에 대해서 지금 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이것이 과연 대공황의 전조 증상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1931년에 대공황이 일어났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은행의 파산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부가 은행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은행이 파산한 것을 시작으로 전 세계에 대공황이 왔었던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31년 유럽의 국가 부채가 불이행되기 시작하면서 은행들이 연쇄적으로 문을 닫는 사태로 인해서 대공황이 시작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국의 정부와 연방준비제도가 은행들의 부채를 그리고 은행들의 상황을 모르고 있나요? 아니면 그들의 부채를 포기하고 있나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충분히 부채의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금융위기나 어떠한 경기 침체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008년의 경우를 들어서 대공황이 앞으로 올 것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또한 부채 위기에서 비롯된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그렇지만 부채에 대한 예민성과 심각성을 이때 깨달았기 때문에 많은 기관들이 부채에 관해서는 더 많이 예민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정부도 구제금융에 대한 폭을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연방준비제도도 이에 대한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흐름이 원활하다면 그리고 정부가 부채를 포기하지만 않는다면 대공황은 사실 일어나기 어려운 일입니다. 또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 또한 대공황에 가깝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금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정부가 아직은 굳건하게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시장의 유동성이 여전히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것들이 왜 지금 대두되면서 여러분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 블로그에 써놓은 글은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식시장의 하락이 아닌 부채 시장의 위기가 경제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정부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을 때, 그리고 전 세계의 세력인 연방준비제도가 더 이상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선언할 때, 그때가 바로 대공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연준은 굳게 서 있고 정부도 부채가 한도 협상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다음 부채 협상도 또한 타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섣불리 대공황을 외치는 것은 오히려 경제를 잘 모른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공황은 그들이 원할 때 온다는 것입니다. 대공황은 아무 때나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채를 더 이상 갚기 싫다는 제스처를 정부나 연준이 취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시기에, 그들이 원하는 타이밍에, 그들이 안 좋다고 생각할 때, 그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너무나 좋습니다. 유동성이 올라가고 있고 연준은 금리 인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돈을 풀어서 부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공황이 오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부유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미국에 다시 공장을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잡고 만든 정부 효율부 도지라는 곳은 미국의 공무원들을 수없이 해고하고 또 일자리를 다시 한번 정비하면서 미국의 천문학적인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는 관세 전쟁을 통해서 미국의 실질적인 부채를 빠른 속도로 갚아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트럼프의 일어난 움직임은 더욱더 가속화될 것이고 미국의 실질적인 경제는 좋아질 뿐 나빠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미국의 실질 경기가 안 좋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말하면서도 이를 실질적으로 갚아나가고 좋게 만들어 나가는 트럼프에게는 대공황이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좋아지고 있고 부유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달러에 문제가 생기거나 돈이 풀리지 않고 있는 상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달러에 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마지막 세 번째 구간입니다. 여러분, 연준은 현재 골디락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준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에 집중해 왔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꺾였고 실업률도 완전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제 다시 한번 관세 전쟁 때문에 금리 인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달러 패권은 여전히 강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연준이 골디락스를 생각한다는 것은 경제가 정말 호황기라는 뜻밖에는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제 호황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 대공황을 말한다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들이 버젓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순히 단기간에 주식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물 경제를 전부 주식시장에 빗대어서 안 좋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투자는 언제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 투자는 안 좋을 때 매수하는 것이 성공하는 지름길이라고 많이들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그런 때가 아닐까 저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대공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